탄력성인데요. 자, 우리 교재는 105페이지입니다. 탄력성의 개념. 이 탄력성은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탄력성. 그리고 자, 이 탄력성에서는 지금 3개 공부할 거예요. 3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리고 이제 공급 쪽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눈치를 챘겠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잘 하면 얘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자, 탄력성 뭐뭐 있다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교차 탄력성, 이렇게 3가지 있다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할 거거든요. 첫 번째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럼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뭔지 의미를 알아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출발이에요. 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은 뭐냐? 자, 우리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네. 맞아요? 네. 그게 수요의 법칙이었잖아. 그죠? 그리고 그걸 수요량의 변화라고도 하고. 맞습니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해요. 자, 그런데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건 알겠는데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가격이 5% 변하면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할까?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할까? 이게 궁금한 거야.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 건 알겠어. 그래, 알겠다니까. 근데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데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공부해도 개론이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있잖아요. 개념을 배분하라.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개념이 흔들리면 나머지 다 어려워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개념을. 그러면 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잡히기 시작해요. 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운동할 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골프든 탁구든 축구든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빨리 골프가 늘고 싶은 거야. 빨리 필드 나가가지고 막 타수도 줄이고 싶어. 자세가 엉망이면 절대 안 늘죠. 그럼 뭐부터 교정해야 돼요? 자세 교정. 자세 교정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사람한테. 그리고 축구 선수한테 축구를 가르쳐 주려는데 100m를 뛰는데 헥헥대. 한 30m만 뛰면 이러고 있어. 아무런 테크닉이 의미가 없어. 뛰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초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론이 어렵다, 민법이 어렵다, 공법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용어의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항상. 아시겠죠? 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뭐냐?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죠.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우리 지금까지 공방에 쭉 보면 수요량이 변하는 게 항상 결과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원인이었거든. 이게 원인이었잖아요. 자, 이게 왜 하냐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 정도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그건 개념이 완전 바뀌는 거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가격이 변하는 게 기준이고 수요량이 변하는 게 그 결과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식으로 적을 때
가격이 변하는 이게 원인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로 갑니다. 이렇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데 이익이거든. 근데 가격 변화는 100원, 200원, 300원 원이고 수요량은 한 개, 두 개, 세 개 개로 표현되다 보니까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유리라는 걸 쓴다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을 붙입니다.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유리라는 건 퍼센트잖아요. 맞아요. 퍼센트.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105페이지인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이거 어떻게 읽어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라고 읽죠. 맞습니까?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분모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적도 보세요. 가격이나 임대료가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는 걸 나타낸다. 맞나요? 맞죠? 또는 제가 지금 1번 적은 것처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표현하는 방법.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이렇게 나온다니까. 됐어요? 자, 그럼 봅니다. 이제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여기 정량적 지표라고 있네요. 이건 참고로 줄을 쳐놓고 별표합니다. 정량적 지표는 외우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양으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숫자 양으로. 그런 걸 정량적 지표라 그래요. 그럼 가해봅시다. 제가 전에 1, 2월 달에는 이걸 다 적어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자, 일단 요 의미를 봐봐.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있는데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격이 변했는데 있잖아.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해. 나중에 지금 들으세요. 들으시면 돼요. 책에 다 체크할 테니까.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 비탄력이라고 불러요. 완전 비탄력.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다 적고 나서. 자, 가격이 만약에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하나도 안 변한다는 얘기죠, 이게. 맞아요? 가격은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하나도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요. 가격이 10% 변했어요. 근데 수요량도 딱 10% 변해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어때요? 같죠? 그럼 이 경우는 탄력성이 얼마가 될까요? 1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탄력성 1인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탄력적. 그럼 이제 가격은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5%밖에 안 변해. 가격은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5% 변해. 그럼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가격 변화율이라는 게 원인이고 이게 자극이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수요량 변화율은 결과고 이게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 그러면 요 경우는 이게 1번이고 2번인데 이 경우는 자극보다 반응이 작죠? 반응이 작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탄력적이라고 그러느냐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느냐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탄력적이라고 부를까요? 비탄력적이라고 부를까요? 비탄력. 제가 전에 1, 2월 달 할 때 공 던지는 거 얘기했죠? 맞아요. 자, 또 공 던지기 또 할게요. 자, 여기가 제가 서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공을 던져요, 저 벽에다가. 그럼 공이 날아가는 거리가 가격 변화율이야. 날아가는 거리가 뭐라고요? 내가 여기 서가 있어. 벽. 공이 날아간 거리. 이게 가격 변화율. 맞고 튕겨 나오는 거리. 이게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그럼 보세요. 공이
멀리 튕겨 나간다. 탄력성이 큰 겁니까? 탄력성이 작은 겁니까? 탄력성이 큰 거지. 공이 별로 안 튄다. 공이 안 튕긴다. 안 튕긴다. 탄력성이 큰 겁니까? 탄력성이 작은 겁니까?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공이 많이 튕기는지 작게 튕기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 그 기준이 내가 선자리야. 내가 선자리. 자, 공을 던졌더니 딱 내 선자리에 떨어져. 이렇게 던진 만큼 날아왔다.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1 맞아요? 맞습니까? 이거를 단위 탄력적이라 부른다. 자, 근데 공을 던졌거든. 공을 던졌는데 여기 똑 떨어지네. 여기 내 던진 만큼 안 오고 던졌는데 여기 딱 튕기는 거예요. 탄력성이 큰 거야? 탄력성이 작은 거야? 이걸 작다 부르는 거야. 내한테까지 안 왔거든. 오케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비탄력적이다. 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탄력성이 작긴 작은, 얘가 1이었잖아. 1보다 작다는 얘기죠. 1보다 작잖아. 맞아요? 자, 던졌거든. 내 킬 넘어가 버리네. 던졌는데 넘어가 버렸어. 이렇게. 그럼 얘를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가격은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15% 변하는 거야. 맞아요? 맞습니까? 이게 뭐 탄력성이 10분의 15, 1.5라니까. 10분의 15. 탄력성 얼마야? 1.5죠? 이런 경우는 탄력성 1보다 크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탄력적이라는 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요 경우에는 지금 탄력성이 얼마냐면 1.5예요. 지금 1.5. 10분의 15. 10분의 15. 맞습니까? 공 던졌거든. 우주 끝까지 날아가 버렸어, 이제. 던졌더니 공이 안 보여. 쫙까지 날아가 버렸어. 이걸 뭐라 부른다? 완전 탄력이라 부른단 말이야. 완전 탄력. 가격이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해버려. 무한대.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공 던졌더니 그냥 톡 떨어져 버린 거 이렇게 하나도 안 튕기고.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서 뼈대가 되는 글자가 뭐냐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을 알려면 글자 두 개가 딱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뭔데?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이 두 글자가 딱 나와야 돼. 이 식이 그래서 식이 나온 거야. 식이.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려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이 두 글자가 뼈대 역할을 한다. 오케이? 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오면 무슨 글자를 기억해야 된다고?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그러면 이 두 개를 기억하면서 이제 자꾸 연상을 해야 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예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요.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뼈대거든 이게.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맞아.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어떤 글자를 기억해야만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 이 글자를 기억해야만 나머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하나 외우면서 힘든 길을 가야 돼. 힘든 길을 가야 돼. 그럼 이제 뼈대가 나왔지? 그럼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있었잖아. 그럼 이걸 연상한다. 공 날아가는 게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뚝 0. 완전 비탄력.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요 앞에 왔잖아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네? 비탄력.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네? 1. 단위 탄력.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크네? 탄력적. 1보다 크다.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은 무한대? 완전 탄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글자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크냐, 작으냐, 같으냐, 0이냐, 무한대냐 이거 가지고 완전 비탄력, 단위 탄력, 완전 탄력이 결정되는 거다.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걸 집에 와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자,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표가 있어요. 표 보이세요? 자, 거기에 우리는 지금 1번부터 저는 거꾸로 할게요. 완전 비탄력부터 봅니다. 거꾸로 보는 게 좋아요. 0부터. 자, 완전 비탄력 봐봐.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이 0이야, 0. 하나도 안 튕겨. 완전 비탄력이라는 건 하나도 안 튕겼다 이 말이야. 하나도 안 튕겨. 그 탄력성이 전혀 없지. 탄력성 0이야, 0. 그럼 탄력성 0이라는 얘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란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출제자가요, 저 같으면 얼마든지 물어보고 싶어, 이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이 0이라는 뜻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지. 이거를 개념을 안 잡아놓은 사람은 무슨 0이라던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X야. 뭐가 0이다? 수요량 변화율 0인 거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거든요. 이게 출발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하나도 안 변해. 그 가격은 변했는데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해. 이게 완전 비탄력이라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가격 변화율이 0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탄력적 보세요. 비탄력적은 탄력성 1보다 작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더 적게 변했다. 가격 변한 것만큼 수요량이 별로 안 변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대로 빌리자면 그냥 비탄력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수요량이 많이 안 변하네 이거야. 수요량이 많이 안 변해 이 말이야.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하네. 완전 비탄력. 수요량이 별로 안 변하네. 비탄력. 가격 변한 것만큼 변하네. 1. 단위 탄력. 수요량이 많이 변하네. 탄력적.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네. 완전 탄력. 이런 거예요. 가격이 변하는 겁니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얘기합니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럼 이걸 보니까 수요량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네요. 맞아요?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해. 0. 많이 변할수록, 수요량이 많이 변할수록 1보다 작다, 1이다, 1보다 크다, 무한대 이렇게 되잖아요. 가격 많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이 개념도 흔들리는 사람들 진짜 많아. 가격이 많이 변하면 탄력성 큰 거죠. 제가 아무나 잡고 있잖아.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도서관에 갔어. 무슨 공부하세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그래요. 잠깐만요. 가격이 많이 변하면 탄력성 큰 거죠. 그럼 왜 그럼요? 이런다니까. 아니라고요.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뭐가 많이 변하는 거다?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 아니, 공급에 가면 공급량이 많이 변하는 것도 탄력성이 큰 거고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것도 탄력성이 큰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네.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야. 나중에 소득 탄력성 할 거 아니에요? 소득 탄력성이 크다는 것도 양이 많이 변하는 거야. 교차 탄력성이 크다는 것도 양이 많이 변하는 거라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다. 이걸 흔들리면 안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완전 비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탄력, 완전 탄력의 개념 알았어요? 오케이? 질문.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커. 탄력적이라고 부른다. 탄력적.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아. 이걸 뭐라고 부른다? 비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아요. 1.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 변화율이 0이래. 완전 비탄력.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됐어요. 무한대는 당연히 알겠죠. 완전. 제가 시간이 가도록 자꾸 연습을 시키는 그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자,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본다, 제가. 그림으로. P, Q. 자, 여기다 수요곡선 그릴 거예요. 수요곡선. 먼저 완전 비탄력 한번 그려볼게요. 자, 완전 비탄력의 의미가 뭐예요? 수요량이 변하지? 그래. 수요량이 변하지 않아. 이 정도만 얘기해도 70점이야. 완전 비탄력 그러면 수요량 안 변하는 거예요. 이래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괜찮아.
가격이 안 변하는 거 그러면 빵점이야. 그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양이 안 변하는 거야. 그러면 수요량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수요량 불변 그래도 됩니까? 되거든.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0원이면 몇 개 살래요? 10개요. 20,000원이면요? 그래. 5,000원이면? 그래. 그 개념이야. 아까 우리 공급곡선 비슷한 거 그려봤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수직이 되어버린다. 여기 10개다 10개. 맞아요? 이게 지금 수요곡선인데 제가 좀 뭘 그렸어요? 완전 비탄력 그렸죠? 이게 수직이란 말이에요. 수직. 그럼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얼만데요? 탄력성 0이야. 하나도 안 튕겨. 0. 수요량 불변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수요량 고정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중요하다. 자, 이제 완전 탄력 한번 그려볼게요. 자, 완전 탄력은 완전 비탄력이 수직이니까 완전 탄력은 어떤 형태일까요? 수평이에요. 수평. 이게 완전 탄력이에요. 완전 탄력적은 수평의 형태를 띈다. 수요곡선이 수평이야. 수평. 그러니까 이건 탄력성이 얼만데요? 무한대죠. 그렇죠. 탄력성 무한대. 자, 이거를요 가격 불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가격이 딱 고정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완전 비탄력, 수직, 탄력성 0, 양불변, 완전 탄력, 수평, 무한대, 가격 불변.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게 탄력성 1이에요. 탄력성 1일 때는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띱니다. 자, 만약에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이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탄력성 1이라는 뜻이에요.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시험에 직각쌍곡선 안 냈지만 알아둔다. 머리 앞으로 넘어가. 수직 수평만 해도 알아. 직각쌍곡선 내가 시험 치기 전에 또 얘기해 줄 거니까. 근데 수직 수평은 지금부터 알고 가야 돼. 지금부터 알아야 돼. 지금부터. 쌍곡선 나중에 알아도 돼. 머리 아프면 통과. 머리 아프면 통과. 자, 그럼 보세요. 이게 0이죠. 탄력성 0. 이게 1. 이게 무한대.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탄력성이 커진다. 탄력성이 작아진다. 탄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은 탄력성이 커지니까 수요곡선이 서고 있습니까? 완만해지고 있습니까? 완만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곡선은 완만해집니다. 아까 이런 말 잠시 했는데 단기 공급, 장기 공급할 때 했잖아요. 공급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탄력성이 커질수록 이 탄력성이 커질수록이라는 말을 더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탄력성이 커지는 건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 더 탄력적일수록 수요곡선은 가파르게 된다. 완만해진다. 그렇지. 수요곡선은 더 완만해집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탄력성이 작아질수록, 그 말은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수요곡선은 완만해진다. 가파르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매우 중요하거든요. 다 했어요. 탄력성 기본 개념 다 해버렸다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는. 자, 그 다음. 그럼 이 탄력성이라는 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럼 어떨 때 탄력성이 커지고 어떨 때 탄력성이 작아질까? 탄력성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이게 탄력성 결정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네. 109페이지 봅니다. 110페이지. 네, 110페이지네요.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고 보이세요? 네, 양가로 5번에 그죠? 그 별표예요.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한 2문제 이상 나옵니다. 2문제 이상. 최소 2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탄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도 있고 작게 만드는 요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크게 만드는 요인, 작게 만드는 요인 두 개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크게 만드는 요인만 기억해가지고 작게 만드는 요인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교재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줄을 치는 것들은 탄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 1번에 대체재가 많을수록 보이세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돼 있네요. 사실은 탄력적이고 그러면 안 되고요. 더 탄력적이고 그래야 돼요. 탄력적이라는 건 1보다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더 탄력적이다. 어찌됐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자, 보세요. 자,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수요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대체재라는 거는 경쟁이라 그랬고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체재가 많다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다는 거예요. 대체재가 많다는 거는. 즉, 가격이 변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 그 말은 수요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내가 삼양라면을 샀거든. 삼양라면을. 근데 어제는 삼양라면 샀는데 오늘 갔더니 삼양라면이 더 비싸. 아이고, 안 살래. 신라면 사버릴래. 그러면 삼양라면의 수요량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라면이 삼양라면밖에 없어. 삼양라면밖에 없는 거야. 어저께 내가 삼양라면 샀는데 오늘도 삼양라면 사러 갔어요. 가격이 어제 올랐네. 근데 라면은 삼양라면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사야 되잖아. 그럼 삼양라면 수요량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삼양라면 입장에서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으면 삼양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많잖아요. 그럼 삼양라면의 수요량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이해됩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줄 쳐야 됩니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수요량의 변화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가격이 항상 기준은 가격이 변할 때입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줄 치세요. 주거용 부동산이 탄력성 더 커요. 상공업용보다. 왜냐하면 주거용이 대체재가 많아. 주거용이 대체재가 많아. 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대체재가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규제가 완화될수록. 규제가 완화되면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아까 했어요.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탄력성 크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시장 수요가 더 완만하다 그랬잖아요. 자, 6번인데요. 6번에 그 다음에 그 괄호 안에 보세요. 세분화될수록 줄칩니다. 세분화될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세분화될수록 탄력성 커진다. 자, 그 다음에 7번에는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 커져요. 즉, 고소득층이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이유. 벤처 얘기해 줬잖아. 벤처 회사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문자가 갔다. 저소득층한테도 문자가 가고 고소득층한테도 문자가 갔어. 저소득층 어떻게 한다고? 문자 삭제. 고소득층은 바로 전화 건다. 벤처 20% 할인 행사 가격 변화가 왔거든, 나한테. 저소득층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 변화라는 반응을 얼마나 보일 수 있느냐거든요. 즉, 수요량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탄력성 큰 거고요. 수요량 변화가 없어. 나 돈이 없는데 10억짜리 5가 뭐하노? 가격 50% 할인하면 뭐해? 못 사는데. 수요량 변화 없지. 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은 10억 하던 걸 5억으로 깎아준다고 하면 살게 이렇게 되잖아요.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맞습니까? 네네. 그래서 탄력성 결정 요인 시험에 잘 내거든요. 그리고요, 뒷장에 있나? 그 위에 여백이에요. 그 동그라미 2번 위에 여백 있죠. 밑에 표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여백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별표하고요.
장기일수록 탄력성은 커집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괄호하고요. 측정기간, 관찰기간. 측정기간, 관찰기간이 길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우리가 장기로 가고 측정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대체제가 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짧으면 대체제가 잘 안 나오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대체제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앞페이지.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 보입니까? 네, 여기도 별표합니다. 시험에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한 개 지문으로. 네. 작년에도 이거와 비슷한 응용된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 자, 거기 보시면 사실 이것도 자꾸 외우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사실 이 의미를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사실은. 자, 수입이 있어요. 자, 수입은 가격에다가 양을 곱하면 수입이 돼. 10,000원짜리 물건을 10개 팔았다. 그러면 나의 수입은 10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탄력적이래. 탄력적이라는 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뜻이고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즉, 양의 변화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가격 변한 것보다 양이 더 많이 변해요. 자, 그럼 봅니다. 자, 가격을 내리잖아요.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얘기거든. 그런데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을 내가 이만큼 내렸지만 사람들이 이만큼 더 많이 사더라는 뜻이에요. 이게 탄력적인 개념이야. 가격이 변한 것보다 양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 맞아?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을 이만큼 내렸지만 양은 에게 이거밖에 안 늘어나더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수입이랑 이 두 개를 곱한 거거든.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럼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면 이렇게 될 거고 가격을 올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가격을 올렸어 이만큼. 그럼 수요량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많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어떨 때 수입이 늘까요? 수입이 늘려면 가격을 내려야 될까 올려야 될까? 내려야지. 봐봐. 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가격이 아주 민감하다는 의미야. 저게 왜?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많이 변하잖아요. 가격이 민감한 거야. 저게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가격이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민감해. 소비자가 가격이 민감한데 가격 올리면 되겠어요? 가격 내려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수입이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가격을 내려라. 근데 이 사람이 학계로는 공부 안 해가지고 있잖아. 가격 올려버렸대. 그럼 수입 어떻게 되겠어요? 줄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인하해라 이 말이죠. 가격 인하해라. 그래야 수입이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를 딱 기억해놔야 돼.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가격 인하. 근데 이 사람이 바보처럼 탄력적인데 가격을 올렸대. 가격을 올렸대. 그럼 수입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죠. 맞아요?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야. 이거 하나 다 기억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 그럼 만약에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 그럼 비탄력적일 때 수입을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내려야 될까? 가격을 올려야 될까?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수입이 증가한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탄력적이다. 가격에 민감하다. 이 뜻이에요. 손님이 가격에 민감해. 수요자 가격에 민감. 그럼 어떻게 가격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 이 말이야. 가격에 민감하니까.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에 민감하다. 가격에 둔하다. 가격에 둔해. 가격에 둔하다. 그럼 살짝 올려라. 이 말이에요. 살짝 올려라. 그래도 괜찮다. 수입이 늘어난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이야.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탄력성이 얼마인데요? 1. 헷갈리죠? 집에서 복습을 해야 돼요. 대답했다는 것만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대답을 자꾸 해야 돼. 그거 바로 틀리다 얘기해 주니까 바로 기억이 나지. 항상 대답을 해야 돼. 틀려도 돼. 틀려도 된다니까. 물어볼 때 답변하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그 틀리면 나중에 근데 대답을 안 하잖아.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안 틀리면 되지. 단위 탄력적이라는 건 탄력성 1이죠. 탄력성 1이에요. 탄력성 1이라는 얘기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은 거야. 가격이 변한 것만큼 수요량이 변해. 그러니까 수입이 어떻게 돼? 불변이에요. 수입 불변. 자, 그래서 우리 109페이지 보시면 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해야 되냐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117페이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보입니까?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그냥 복사판이다. 복사판. 그럼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맞아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 얘기죠. 그런 말인데 줄 치세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변할 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가가 아니에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그 밑에 보세요. 공식.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가 뭐예요? 공급량 변화율이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뼈대가 되는 단어는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 변화율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럼 밑에 표 보세요. 표를 보니까 여기도 완전 비탄력, 단위 탄력, 뭐 탄력, 완전 탄력 이런 말이 있죠?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럼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 0. 그럼 탄력성 0은 가격 변화율이 0이라는 겁니까? 공급량 변화율이 0이라는 겁니까? 그래, 공급량 변화율이 0이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0이라는 얘기는 공급량 변화율이 0인 거예요. 그러면은 탄력적이라는 건 뭘까요?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작다. 완전 탄력은 공급량 변화율이 무한대다. 그래, 이 얘기지 뭐. 이게 뭐가 어려워. 오늘 지 가서 이걸 해봐야 돼. 안 해보면 말짱 꽝이야. 말짱 꽝. 말짱 도루묵. 집에 가서 해봐야 돼. 자, 그럼 아까 이제 수요 곡선 그렸잖아요. 공급 곡선도 그릴 수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위에 있네, 위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 비탄력은 뭘까요? 수직. 완전 탄력은요? 수평. 똑같거든. 근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지만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은 똑같고 모양이 자, 공급 곡선입니다. 이제는 여기가 가격,
여기가 양이에요. 자, 공급 곡선이 수직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완전 비탄력. 탄력성 얼마인데요? 0. 공급량 불변 그래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급량 불변. 어떤 형태예요? 수직이죠. 이걸 완전 탄력이라 그러죠. 완전 탄력은요, 수평이네. 가격 불변이겠네요. 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지만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잖아. 맞아. 이 차이밖에 없어. 그럼 이것도 보세요. 이게 탄력성 0이죠. 이게 무한대잖아요. 그럼 공급 곡선도 이렇게 탄력성이 커지니까 점점 가파르게 된다. 완만해진다. 똑같다고.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다 완만해집니다. 네?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고 있었잖아.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결정 요인이 있겠네? 그래, 이제 그 공부하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세요. 118.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보입니까? 네. 네네. 그럼 이것도 있잖아요. 탄력성을 커지게 만드는 게 있고 탄력성을 작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있더란 말이에요. 탄력성이 커진다는 의미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뭐 적으라고 그랬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더 쉽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는 분은 적어야 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은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양을 줄이기가 쉽다는 것도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줄이기도 쉽고 늘리기도 쉽고 양의 변화가 막막 일어나. 이건 탄력성이 큰 거야. 근데 양의 변화가 안 일어나. 탄력성이 작은 거야. 불변 하나도 안 변해. 0이야 그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0 하나도 안 변하는 거잖아요.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 눕기 시작해. 이제 양의 변화가 시작되면 눕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완전 탄력이 돼버려. 완전 누워버린다 이렇게.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교재 봅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동그라미 1번에요. 장기 줄치고요. 탄력성 큽니다.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성이 큽니다.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성이 큽니다. 자, 동그라미 이건 별표입니다. 생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대요. 생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오래 걸리니까 양 못 늘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아 비탄력적이 되고, 생산하는 데 시간이 적게 소요되면요 공급은 더 탄력적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생산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하고 생산 기간하고 관계없지. 생산이라는 말은 공급하고 관계 있잖아. 생산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대체재가 많거나 규제가 완화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더 탄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면요. 대체재가 많고 규제가 완화될수록 공급의 탄력성 커집니다. 수요하고 똑같습니다. 수요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별표합니다. 생산물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량이 급격히 상승하는 생산물, 여기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럼 이 말은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 뭐예요?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이잖아.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면 공급량 늘려주기 어렵죠? 그럼 탄력성이 작지. 그럼 만약에 급격히 하락한다 그러면 생산비가 급격히 하락한다. 그러면 생산량 늘려주기 쉽잖아요. 그러면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한대. 그러면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까지 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탄력성과 균형에 대해서 할 겁니다. 교재는 앞에 제가 아까
건너뛴 부분 있죠. 네, 100페이지네요. 100페이지. 다음 주가 3월 17일이죠.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보강 있는 거 아시죠? 1시부터인가? 1시부터. 야간반 1시부터입니다. 1시만. 1시부터.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고. 그래, 아직 안 끝났어. 자, 이거 꺼낸다. 이거 준 이유가 있다, 이거 지금. 집에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마무리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마무리가 중요해, 마무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마무리가 약해. 빨리 집에 가려고. 빨리 집에 가려고. 집에 빨리 가면 뭐 할래요? 네? 학원 끝나서 학원에 공부하고 가야지. 집에 빨리 가면 뭐 합니까? 집에 가면 할 일만 있지. 모든 수업을 끝나고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제가 마무리 안 해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가야 돼요. 수업 끝나자면 바로 집에 가고 막 가방 싸고 가는 것보다는 수업 끝나고 여기 앉아 5분, 10분 마무리하고 가야 돼. 그게 집에 가서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야. 이거 어리석어. 어리석다니까. 집에 가서 1시간 할 걸 여기서 5분만 하면 1시간 효과가 나는데 이거 5분 안 하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1시간을 넘게 봐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자, 1번 봅니다. 수요의 개념 돼 있죠? 자, 유효 수요 공부했단 말이야. 뭐라고 돼 있어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자, 구매력에는 차입 능력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내가 안 해준다. 연습시키는 거야. 자, 2번에 나의 사전적 개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괄호 안에 뭘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다. 이 얘기를 적어야 되는 거야. 이 수업을 들은 사람 같으면. 자, 그 다음 수요 가격은요 최고 가격, 수요량은요 최대량. 자, 유량과 저량입니다. 유량, 기간, 플로우, 장기라 그랬죠. 괄호 안에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나중에 유량 대표적인 게 생산량, 거래량 이런 거 있었잖아. 소득, 사용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봐. 집에 가가지고 지금 적어도 되고. 저량, 시점, 스톡, 단기. 괄호 안에 여러분 적을 때 적어봅니다. 적다 보면 틀린 것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럼 고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수요의 법칙이에요. 수요의 법칙은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라 그랬죠. 동그라미 이건 중요하죠. 반비례 아닙니까? 자, 수요 곡선 어떤 형태다? 우하양, 우하양.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제목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제목만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뭐더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안 나면 봐야 된다. 자,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다. 원인이 그죠? 수요 곡선 상점의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는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가 원인이죠. 수요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증가라 그랬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감소라 그랬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원인 했잖아요. 수요 증가 원인 미리 적어놨네요. 제가 괄호 안에 중요한 거 틀린 거 잘 틀린 걸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구장 마크,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즉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가격 변화는 수요와는 무관하다. 수요 곡선이 안 움직입니다, 얘들은. 자, 그 다음에 개별 수요, 시장 수요네요. 어떤 얘기 하고 싶어요?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친 거다. 수평. 시장 수요가 더 완만하다. 시장 수요 곡선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겠네. 더 완만하다. 탄력성 크다. 넘겨보세요. 자, 공급의 개념부터 공급 곡선, 공급의 변화 원인까지 여러분들이 하고요. 13번 볼게요. 개별 공급, 시장 공급도 뭔지 아시겠죠? 수평, 시장 공급이 더 완만, 더 탄력적이다. 그죠?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 옆에도 뭐라 적고 싶어요? 불가능하다. 뭐 때문에? 부정성과 관계 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어떤 형태다? 수직이다. 이런 글자 적으면 아주 우수한 학생.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 옆에 뭐라 적을래요? 가능. 공급 곡선 어떤 형태다? 우상향.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이런 글자가 나와야지.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칸을 메울 수 있는 사람들은 시험장 같은 데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지금 토지의 경제적 공급 옆에다가 가능, 우상향, 용도의 다양성을 딱 적어냈잖아. 이 사람은 이거 끝이야. 시험 치는 그날까지 안 봐도 돼. 진짜예요.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알고 모르는 게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11번을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딱 보고 생각이 안 나잖아. 이거 내가 모르는 거야, 잘. 그러니까 이거 별표 해놔야 돼. 내일 또 봐야 돼. 오늘 내가 깔끔하게 정리했잖아. 동그라미 딱 저기는 내가 스킵해야 돼.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 되면 내가 알고 모르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럼 내가 모르는 것만 집중하면 돼. 아는 거 말라 자꾸 보노. 그럼 시간이 절약되지. 효율적이죠. 그럼 그 시간에 민법을 할 수 있고 공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기 공급, 장기 공급이 있네요. 그럼 단기 공급 옆에 뭐라 적어야 된다, 이거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 신규 공급 불가능하다. 그죠? 장기는요, 신규 공급 가능, 공급의 변화가 있다. 결론, 단기보다 장기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장기 공급 곡선이 단기보다 더 완만하다. 이런 말이 너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넘깁니다. 자, 균형의 변화인데, 자, 초과 수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 낮은 수준에서 발생하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초과 공급,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발생하고 가격 하락 요인이 된다. 자, 이번에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변하는 경우 있죠. 칸 채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채워보세요. 제가 얘기해 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3번은 아까 적어드렸고요. 4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오죠. 조금 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의미, 동그라미 1번, 2번 되어 있고요. 정량적 지표라 그랬죠. 자, 이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의미, 완전 비탄력적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걸 적어봐야 돼요. 어떤 걸 적고 싶어요? 일단 탄력성이 0이라는 것부터 적어야 되겠다. 그죠? 0이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수직이다. 그러니까 지금 더 좋죠. 수직이다. 수요 곡선이 수직이에요. 자, 비탄력적은 뭐예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 말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다. 이 얘기죠. 자, 단위 탄력적은요. 탄력성이 1이야.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아.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탄력적은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크다. 완전 탄력은요. 탄력성이 무한대다. 수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가격 불변. 이러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봐야 돼. 언제까지? 하다 보면 자기가 알아. 아, 이제 내가 간도도 되겠구나. 알아요. 압니다. 자, 다음 그 3번에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적어놨죠. 수평, 수직, 직각삼곡선,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수입도 나오네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라? 인하해라. 그래야 기업의 수입이 증가한다. 인상하면 수입은 준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수입은 불변이다. 자,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 있어요. 탄력성을 커지게 만드는 경우 1번부터 제가 5번까지 적어놨죠. 아주 중요하다. 기본이다 이거. 앞으로 5개는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올 정도로 연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도 마찬가지. 1번부터 6번까지 돼 있으니까 꼭 봐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네? 계속 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5페이지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게 있잖아. 수요 공급 끝이야. 이 5페이지로 수요 공급 끝났다니까 지금. 우리 교재는 지금 엄청나게 길지만 끝. 여기다가 이제 계산 문제, 두세 문제 탑재하면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버려야 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